지금까지 이론으로 알아보았던 오산식 DBAT의 특징과 절차, 그리고 각 연사의 역할에 대해 실제 영상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경기 의제가 중학생 수준에서는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전에 참가하는 우리 중학생들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기대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 제1연사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원의회는 제약 없는 파업권 보장을 지지한다의 찬성체 첫 번째 연사 고용준입니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근로시간, 복지, 임금, 해고 등 노동자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파업을 시작하여도 필수유지 업무 제도와 대체근로 허용 등과 같은 제약 때문에 파업이 유명무실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해당 논제를 통해 파업권의 제약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할 것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제에서 제약이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시작한 파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정의하겠습니다. 필수유지 업무 제도, 대체근로 허용 조항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논의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 수 없어 파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직종의 파업권, 파업 성립 조건 등을 제약의 범위에서 배제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희 측 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둘째, 공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측 두 번째 연사가 말씀드릴 세 번째 논거는 제약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입니다. 이제 첫 번째 논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없는 파업권이 보장되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침해당한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은 사용자 측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게 됩니다. 이 손실은 사용자 측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사측은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파업은 필수유지 업무 제도와 같은 제약으로 노동자들이 파업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거나 발생한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업을 통해 사측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도 파다합니다. 필수유지 업무 제도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필수 업무, 즉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거나 국가 긴급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 등에는 최소한 민원을 유지해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노동자들의 권리인 파업권을 강하게 억제하며 사용자에게 특혜를 주는 악법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측 또는 중개기관에서 제시하는 필수 업무 비율이 너무나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업을 해도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아 사용자 측에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해 파업이 유명무실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항공조종노조는 2016년 12월 7일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필수유지 업무 제도로 인해 파업 기간에 항공기 운행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파업 자체가 특별한 이슈가 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파업의 영향력이 떨어져 노조의 요구 조건들이 대부분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필수유지 업무 제도로 인해 사용자 측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인력 60%가 필수유지 업무 비율이면은 그 비율에 맞춰 환자를 받아야 하는데 100%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60%의 임금만 주고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인데 앞서 제시한 이와 같이 파업권의 제약으로 인해 파업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파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노동자의 권리 보장 또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제 두 번째 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 없는 파업권이 보장된다면 공공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체근로 허용 조항은 대표적인 파업 후 제약 조치로 대체 인력이 투입되면서 파업의 효과를 떨어뜨려 파업 기간을 늘립니다. 있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필수유지 업무 제도와 대체근로와 같은 제약이 사라진다면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측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 파업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업의 기간이 줄어든다면 사용자 측의 경제적인 손실과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들어 결국 공공의 피해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독일의 파업 발생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파업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권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파업에 대한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독일의 노동자의 파업 빈도는 줄었습니다. 우리도 독일의 예처럼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 나간다면 파업의 횟수와 기간을 줄여 궁극적으로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필수유지 업무 제도와 대체근로 허용 등과 같은 파업의 제약을 없애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파업의 횟수와 기간을 줄일 수 있어 공공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제약 없는 파업권 보장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5분 23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합니다. 내 점심시간에서도 운영을 시간에서도 그래서 이만 뺄 거야. 자,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반대팀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측은 파업의 제약을 없애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파업의 제약을 없애게 되면 국민들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 점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인정하신다는 거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기업의 손해를 본다는 것은 국민과 사용자 측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심해는 당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나중에는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장되어서 오히려 궁극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찬성 측이 하신 대답을 정리해 보자면 찬성 측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노동자, 사용자, 국민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수유지 업무, 대체근로 허용 등의 제약을 없애지는 말고 찬성 측이 주장하신 대로 파업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파업의 제약을 고치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문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측은 두 번째 논거인 공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해서 제약이 없어짐에 따라 파업의 기간이 줄고 공공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상대 측은 왜 제약이 없으면 파업의 기간이 줄어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파업의 제약이 없어지면 파업이 영향력이 커져 사측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어 그것을 줄이기 위해 사측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비난 여론에는 여러 가지 비난 요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난 여론에는 노동자의 비난 여론 또한 존재하겠네요. 네. 그렇다면 상대측 논리대로라면 노동자 또한 그러한 비난 여론에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압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저희 측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상대 측은 아까 말씀을 해주실 때 사측이 비난 여론으로 인해 압박을 받음에 따라서 파업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상대측 논리대로 노동자 또한 비난 여론을 받게 되니 압박이 받게 되면서 파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측은 두 번째 논거를 말씀해 주실 때 독일의 예를 들면서 독일에는 파업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 이유는 파업에 제약이 없어 노동자들의 권리가 잘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파업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파업에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노동자들의 권리가 잘 보장되기 때문입니까? 둘 다이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선 측은 파업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기 때문이라는 점 인정하신 거죠? 네. 네, 그럼 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합니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잘 지켜줘서 한 것이 있다. 그런 걸 너가 인정한 거야.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반대팀 제1연사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회의는 제약 없는 파업권 보장을 지지한다의 반대 측 일원사 이채원입니다. 저희 측 논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찬성 측 논거에 대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은 제약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파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제도로 한정하여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파업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해당 논제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는 물론 찬성 측이 제안한 이 정의에 맞추어 토론을 진행할 것이지만 찬성 측이 지나치게 좁은 범위의 정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정의를 내리고 토론을 시작했다는 점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파업의 제약을 없애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주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업 기간을 줄여 공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국민과 사용자들의 권리보다 중요하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셋 중에 그 누구의 권리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 세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에 있어 제약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제약이 찬성 측의 주장대로 파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고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찬성 측께서는 독일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독일에서 파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지 파업의 제약이 없어서는 아니라는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대체 인력과 필수 유지 인원이 없어 전면 중단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장기간 파업이지만 필수 유지 인원이 있어 업무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파업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협상 분위기가 된다는, 그래서 파업의 기간이 줄어든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의한 추측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점 또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 측의 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 둘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저희 측 두 번째 연사께서 말씀드릴 세 번째 논거는 균형적인 노사관계를 성립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 없는 파업권이 보장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즉, 파업과 관련이 없는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 수도, 전기, 병원 등은 항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직종에서 파업이 일어날 경우 현재는 필수유지 업무 제도로 인해 일부 노동자들이 해상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약이 없어진다면 오직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파업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2019년 오산시에서는 오산교통노조와 사측 간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2주간 총 18개의 버스 노선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시 당국에서 전세버스를 투입하기도 하였지만 시민들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시에 전세버스와 같은 대체지 사용이 불가능했다면 해당 노선 버스가 다니지 않아 시민들은 더 큰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노동자들의 파업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파업에 최소한의 제약을 두어 다수의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의 필수유지 업무 제도와 대체 인력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제도가 파업의 효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정하여 유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이 저희 측의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측 두 번째 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 없는 파업권 보장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필수유지 업무 제도와 대체 인력 허용이 불가능하면 파업이 일어났을 때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장은 멈추게 되고 기업은 큰 손실을 입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파업으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가 영국의 1.8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2.4배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에 대한 최소한의 제약이 사라질 경우 기업에는 큰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파업의 제약을 두고 있지 않은 프랑스의 경우 2019년에 연금 개편 반대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전체 기업의 20%가량이 영향을 받았고 경제 성장률이 최대 0.1% 하락했다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밝힌 바 있습니다. 제약 없는 파업이 국가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 손실 일수가 매우 많은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와 같이 파업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피해는 프랑스보다 더 클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제약 없는 파업권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5분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합니다.
목표가 필수이기 발생하는 민원이 없고 전면 중단하는 기업 장기간 파업이자 필수이기 막 피해가 똑같아잖아. 그러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거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찬성팀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대 측께서 파업 기간 동안 대체 인력과 필수유지 인원이 없는 파업과 있는 파업의 규모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두 개의 피해 규모가 비슷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상대 측이 여태까지 말한 대체 인력이 없어 파업의 규모가 너무 커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거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체 인력이 있든 없든 파업의 규모가 비슷하면은 어쨌든 둘 다 국민들과 사측의 권리를 피해를 주는 건데 그러면은 노동자들의 권리까지 지킬 수 있는 필수유지 업무가 없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노동자들 대체 근무 인력이 있어야 국민들의 피해가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 측께서는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단정지을 아까 수는 없지만 없는 것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측께서는 노동 손실 일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대 측께서는 노동 손실 일수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인정합니다. 저희 측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파업의 기간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해와 사측의 피해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노동자의 권리를 네, 저희 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 측께서 인정하셨듯이 노동자들의 권리만 지켜진다면 파업은 단기화로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대 측께서 얘기하시는 모든 피해를 단기화하여 노동자들 모두의 인권과 사용자 측 그리고 국민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없는 파업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프랑스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정확히 몇 %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프랑스 은행에서 총파업이 일어나서 전체 기업의 20%가량이 영향을 받았고 경제 성장률이 최대 0.1% 하락했다고 중앙은행 총재가 밝힌 바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프랑스는 총파업을 했음에도 경제 성장률이 0.1% 하락하고 또한 기업의 20%의 영향을 받은 것에 그쳤습니다. 이는 오히려 제약이 없는 파업의 부작용이 매우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합니다.